안녕하세요. 영어 읽어주는 남자 안치하는 영어 채채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를 갖고 왔는지 썸네일을 통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분이 계실 거예요. 썸네일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대한민국 대 일본의 무역 분쟁에 관한 기사를 읽을 겁니다. 저번에 타임 기사를 가져왔다면 오늘은 CNN 기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사 제목은 A feud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is threatening global supplies of memory chips이고, 이를 해석하자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불화가 국제 메모리 칩 공급을 위협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다들 어느 정도 사건이 발발했는지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먼저 간략히 분쟁의 타임라인을 간단히 짚으면서 사건의 발발 양상에 대해 알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9년 6월 28일, 일본은 오사카에서 G20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G20회의에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3일 후에 일본의 입장은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3일 후인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제조 핵심 소재 한국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3일 전 실컷 자유무역을 그렇게 강조해놓고 갑자기 이제 와서 무역 수출 규제를 하겠다니 한국 정부와 반도체 생산자인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이들은 주로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들을 가까운 옆 나라인 일본에서 대부분 공수해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대 소재는 사진에 나온 바와 같은 포토리지스트, 에칭가스,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해당됩니다. 7월 2일, 일본 정부는 이번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합당하며 이는 다만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일본이 도대체 무슨 워딩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다만 규제가 단순히 경제적 사유는 아닐 것은 어렴풋이 짐작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일본의 워딩을 살펴보면 일본은 사실상 경제 논리 외에 정치적 논리가 있다고 밝힌 거나 다름없습니다. 국가 간의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다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규제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으며 이 의도는 아마 정치적 의도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아가서 일본은 7월 4일 오전 0시부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에 대해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합니다. 또한 빠르면 8월 중에 대한민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힙니다. 7월 5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틀째 3대 품목이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일부 일본 업체들이 수출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도 허가받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7월 7일, 일본은 이번 규제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밝히며 그 배경에는 한국이 대북 제재안을 잘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은 표면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비화이트 국가로 레벨을 낮추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화이트 국가는 일본이 자국의 안보와 관련해 협력하는 몇몇 국가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며, 일본은 화이트 국가들에게 무역, 비자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며 한국도 포함됩니다. 이번 수출 규제는 겉보기에는 특혜를 주던 것을 거둬들이는 것이기에 WTO 협정 위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일본이 실제로 거래 절차에 차별을 두거나 거래 내부의 거래 거부에 나설 경우 WTO 협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한국은 일본이 대외적으로 밝힌 화이트 국가의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기에 WTO 제소 시 일본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일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태까지 별 다른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일본이 대북 제재를 언급하는 순간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기자가 직접 미국 국무부에 한국이 대북 제재안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은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별 명분이 없는 이번 무역 분쟁은 일본의 정치적인 계산에 기인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크게 반발했으며 곧 있을 선거를 고려해 자국 내 지지층을 결집할 겸 한국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수출 통제를 내건 것이죠. 여당인 자민당은 선거 때마다 한국 이슈를 이용했으며 일본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바는 로이터 등 여러 외신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 것일까요? 때는 바야흐로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해주며 과거 한일협정에서 다룬 청구권하고는 이는 성격이 다른 것임을 밝혔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표는 판결 때 대법원들이 의견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판결 논리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리를 제시합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개인이 불법성이 전제된 식민 지배하, 감금된 상태에서의 구타 및 강제노동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일본 기업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개인 대 개인의 사건이다.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 지급의 차원이 아닌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 대 개인의 청구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둘째, 한일협정의 사건 적용 여부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한일기본조약 혹은 한일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근거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경제협력 자금이 권리 문제 해결과 법적인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은 일본 정부가 성찰적 태도로 한일 양국 간의 슬픈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결한 협정이 아닌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후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생긴 연합국에 대한 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본 해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다음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서 연합군은 일본이 피해국가 직접 배상과 재산권 문제를 논의할 것을 강제합니다. 해당 부분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셋째, 한일협정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배상 여부입니다. 청구권 협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의 피해를 법적 배상을 원천 부인했으며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한일 양국이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해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강제 동원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상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에 일본은 1965년 맺은 한일협정을 근거로 대한민국은 일본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하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반박합니다. 아래는 문제가 되는 한일협정의 한 부분입니다. 아래의 빨간 부분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실제로 대법원이 저렇게 판결을 내린 이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식민 지배 시절 저질렀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자기네들은 모든 배상을 끝냈으며 더 이상 이야기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이유도 바로 요 조항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개괄적으로는 무역 분쟁에 있어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이제
CNN의 기사를 본격적으로 한 줄 한 줄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outh Korea has warned that an escalating trade dispute with Japan could hurt the global tech industry. 대한민국은 커져가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국제 기술 산업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President Moon Jae-in said Wednesday that Japan's decision to restrict exports to South Korea of materials used in memory chips are a blow to the economy and threaten to disrupt global supplies. 문재인 대통령은 수요일에 한국을 향한 일본의 메모리 재료 수출 통제는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자 메모리의 국제 공급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apan announced earlier this month that companies would need a government license to export three materials to South Korea. The materials, fluorinated polyimides, photoresists, and hydrogen fluoride, are used to make memory chips in smartphones. 일본은 이번 달 초 한국의 세 가지 종류의 원자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메모리 칩과 스마트폰 생산을 위해 쓰이는 원자재입니다. The export controls are a massive headache for South Korean firms Samsung and SK hynix, who between them control over 63% of the global memory chip market, according to the latest figure from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한국무역협회 인사에 따르면 이번 수출 통제는 국제 메모리 칩 시장의 63%를 점령하고 있는 삼성, SK 하이닉스에게 엄청난 골칫거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South Korean firms source 94% of fluorinated polyamides, 92% of photoresists, and about 44% of hydrogen fluoride from Japan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data from association showed. 또한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은 올해 1분기에 불화 폴리이미드의 94%를, 리지스트의 92%를, 불화수소의 44%를 일본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Samsung, the world's biggest seller of smartphones, said in a statement that CNN Business that it was assess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reviewing a number of measures to minimize the impact on our production. SK hynix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a request for a comment.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기업인 삼성은 CNN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진단해 제품 생산에 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들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인터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요 표현이라고 한다면 immediately가 있는데요. 여기서 immediately는 시간적, 공간적 의미를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를 가진다면 직후, 바로라는 뜻을 가지고 공간적 의미로는 인접한, 근접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아마 시간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 쓰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삼성 인터뷰 뒤이어라고 해석하면 될 겁니다. The trade spat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dispute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이번 무역 분쟁은 여태까지 있었던 한일 분쟁의 연속선상에 속합니다. Tensions have been rising for months, stemming in part from Japan's colonial rule ove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arly 20th century. South Korea's top court recently ruled that its citizens can sue Japanese companies for using forced Korean labor during the Second World War. 이러한 긴장감이 몇 달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는 일본 제국주의가 20세기 초에 한반도를 식민 지배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판결을 최근에 내린 바 있습니다. Japan's Chief Cabinet Secretary Yoshihide Suga referenced the court ruling in a press conference after the export curbs were announced, but denied the two issues were linked. However, he said the court ruling had damaged the relationship of trust and accused Seoul of repeatedly rejecting long-standing friendly ties between the countries. 일본 내각 관방 장관인 스가 요시히데는 수출 규제가 발표된 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했지만
이 두 가지 이슈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바 있어 한국이 양국 간 오래 지속된 우호의 끈을 재차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영어에서는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위치한 상징적인 도시를 그 국가로 대신 표현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가령 미국을 워싱턴으로 표현하고 이 기사에서는 한국을 서울로 표현한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The South Korean Ministry for Trade, Industry and Energy has accused Japan of violating World Trade Organization regulation and called for bilateral talks to take place Friday.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으며 쌍무회담을 요청했습니다. Kotaro Nogami, Japan's deputy cabinet secretary, pushed back against these claims, saying that there was no indication the restrictions were in violation of WTO rules and said they were necessary for the proper operation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for security. 일본의 코타로 노가미 부관방장관은 이번 수출 제한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국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이러한 규제는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 관리 시스템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은 게 저 deputy란 표현인데 이 deputy란 표현은 흔히 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부회장 이런 식으로요. 뭐 바이스도 되겠지만 deputy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He said Japanese officials would hold working level meetings with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but insisted withdrawing the measures was not under consideration. 또한 그는 일본 정부가 실무진 회의를 한국과 열 의향은 있으나 수출 통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uth Korean President Moon, who met representatives of major companies including Samsung and LG on Wednesday, said his government was trying its best to achieve a diplomatic solution.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수요일에 삼성과 LG를 포함한 주요 재계 대표들을 만났으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hope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respond, he said. I hope it will no longer go toward a dead end. 일본 정부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막다른 길로 치닫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Tensions remain high, however, with more than 36,000 South Koreans signing a petition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take retaliatory action against Tokyo. Many South Koreans are also calling for a boycott of Japanese product on social media. 그러나 약 3만 6천 명의 한국 시민들은 일본의 보복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청원함에 따라 양국 간의 긴장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 제품을 보이콧하자고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팁이라고 하자면 영어에서 SNS는 SNS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뭐 소셜 네트워크 그 정도가 이에 해당하겠죠. 네, 오늘 다 같이 읽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기사를 할지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이슈나 기사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